이번 시간에는 탄력성과 총수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건 수량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량 변화가 많다, 탄력적, 수량 변화가 적다, 비탄력. 탄력일 때는 그림이 완만하다, 비탄력일 때는 그림이 급하다. 그러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이 완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A에서 B와의 관계는 탄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그림은 C에서 D와의 관계는 급하기 때문에 비탄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만약에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매출액을 높일 것이냐. 여기서의 매출액은 총수입을 말합니다. 총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총수입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비탄력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총수입이 올라갈까,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A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A점에서는 가격이 30원일 때 수량이 10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A점에서의 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죠. 그런데 A점에서 B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줬어요. A에서 B로. 그러면 가격이 20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2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30에서 20으로 떨어지면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위에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기준은 30이니까 33%가 떨어졌죠. 네. 그런데 가격을 싸게 하니까 수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20개에서 10개에서 30개로 수량이 많아졌어요. 10개에서 30개로 가면은 수량이 몇 퍼센트냐? 200%입니다. 왜? 변화가 20이고 수량이 10이니까. 그러면 가격은 33%, 수량은 200이니까 수량 변화가 많죠.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에 넣으면은요, 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위에가 수량 퍼센트 아닙니까? 위에는 수량 퍼센트, 그리고 밑에는 가격 퍼센트예요. 그러면은 이걸 퍼센트로 계산을 하면은 위에는 200이고 밑에는 33이니까 6.06이 나오는데, 부호를 따질 때는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06이 나와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부호는 상관하지 않고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6이라는 건 1보다 크니까 탄력이죠. 예, 이렇게 해서 A에서 B로 변했다는 건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럼 B로 가면은 총 수입이 600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20으로 떨어지지만 수량이 30으로 늘어나서 총 매출액이 6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00이었는데 600으로 300이었죠. 600으로 가니까 수입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총 수입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싸게 해야 총 수입이 올라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개 이제 옷가게들을 보면은요, 우리 이제 인디언이라는 옷가게를 예를 들어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옷집에서 가격을 어떻습니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가격을 50% 할인, 60% 할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옷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낮게 해야 전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력적인 물건은 가격을 낮게 해야 총 매출액 수입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탄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은 비탄력인데 만약에 C에서 D다, 이 말이죠. C는 가격이 2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일 때 만약에 수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개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총 매출액이 500이 되는 거죠.
20 곱하기 25개니까 500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들이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은 뒤로 가격을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로 가면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20에서 30으로 가면은요 가격은 33%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수량이 좀 줄겠죠. 수량은 25개에서 20개로 떨어지면은 수량은 25%가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은 33, 수량은 25니까 수량 쪽이 적고 가격 쪽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비탄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공식에 넣으면은 위에는 25가 나오고 밑에는 33이 나오니까 0.75가 나오죠. 0.75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탄력성은 플러스만 따지니까 마이너스는 의식하지 말고 1보다 크냐 작으냐 할 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다. 자, 비탄력일 때 바로 뒤로 가면은요 총 수입이 600으로 올라가죠. 왜요? 가격은 30으로 올라갔고 수량은 줄었지만 20이니까 합치면 600입니다. 그러면 500에서 600으로 올라가니까 비탄력일 때 가격을 올림으로 총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은 가격을 어떻게 해라? 높게 잡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에는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그 스타벅스 커피를 비싸게 받아도 사람들은 사 먹으니까 비탄력적이니까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이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고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 가격을 낮게 받아야 전체 매출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앞으로 지문에 총수입 이런 단어가 나오면 탄접이고 이 말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탄접이고 이 말은요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그 다음에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서 매출이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요. 총수익 그러면 무슨 말을 기억하자? 탄접이고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라?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수입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탄력적인데 반대로 고가로 했어요. 그러면 총수입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탄고 하면은 탄력적일 때 고가로 하면은 총수입이 줄어들고 반대로 비탄력일 때 만약에 저가로 했어요. 비탄력일 때 저가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매출이 오히려 줄어든다. 탄접이고 해갖고 총수입이 증가하지만은 반대까지 생각해서 탄력적일 때 고가로 한다든가 비탄력일 때 저가로 하면은 오히려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선은 증가만 기억합니다. 증가는 총수입 증가는 탄접이고 탄력적일 때 어떻게 하라? 저가로 옷가게에 싸게 팔았다. 그래야 매출이 올라간다.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스타벅스 커피 비싸게 받아야 총수입이 올라간다. 탄접이고 꼭 기억을 하십니다.